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발표를 맡은 1사학번 공학전공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창의공학 설계 프로젝트로 진행한 것은 이베큐에이션 가디언스라고 이름 붙인 것인데요. 이게 화재 현장에서 제실자가 최대한 안전하고 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돕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화재 현장에 어떤 점을 문제라고 느껴서 이 장치를 만들게 되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원역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불이 난 직후에 건물 내 화재 경보기가 울렸음에도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30분가량 대피하지 않다가 연기가 올라오는 걸 보고서야 대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층 같은 경우는 화재 경보기를 아예 꺼두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층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왜 그랬는지 알아보니까 평소에 잦은 화재 경보기 오작동이 있었고 이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화재 경보기를 꺼두거나 소리를 듣고도 별다른 대피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다소 어이없는 이유로 방송 시스템 문제들이 발생해서 대피 방송이 아예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지하에서 불이 났는데 거기 위치한 직원들이 화재 상황을 파악하고 손님 등을 대피시켜서 일단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재 경보기 같은 경우는 이 오작동이 장기간 이어지고 또 그 실제 감지 여부가 잘 밝혀지지 않으면 소방 인력이 현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로 인한 소방 인력의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례를 보았는데 당시에 2층은 비상문을 창고로 사용하였고 또 그 위치를 그러한 이유로 찾지 못했으며 유독가스가 심해서 대피가 어려웠으나 3층의 경우는 평소 비상문 위치를 잘 알고 있는 직원의 빠른 안내로 전원 대피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건물 내 피난 정보를 숙지한 직원의 피난 유도의 중요성과 대피자 스스로가 피난할 수 있는 시간과 정보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물 내에서 화재 상황에서 피난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피난 시간이 감소되어야 합니다. 피난 시간에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니까 피난 시간은 화재를 인지하고 또 그거에 대한 초기 대응을 하고 실제로 피난 행동을 시작하는 세 가지가 딱 3분의 1씩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인지를 하고 초기 대응을 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당 논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실제로 피난 성공률이 높아지고 또 초기에 대응을 잘하면 화재를 초기에 소화시킴으로써 경제적 피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난 정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이런 재난 정보를 10가지로 정리해서 실시간 재난 예보, 휴대용 기기를 통한 경보, 건축물 내 대피소 및 비상구 위치, 피난 유도 등을 이용한 경로 유도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 정보들과 또 실제 사건들로부터 제가 사는 곳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가 사는 곳의 경우에도 화재 경보기가 자주 오작동을 일으켜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저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울리면 바로 대피를 해서 비상문 쪽으로 가는데 제가 내려가다 보면 거의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거의 그 경보가 울리더라도 대피를 거의 다 하지 않는다고 항상 느끼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기기를 통해서 집안에서 사람들이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그게 오작동인지 아니면 실제 어떤 감지가 있어서 화재 경보기가 울렸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화재의 인지 시간을 단축시켜서 안전성이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난 안내도가 벽에 붙어있는 것들을 복도 같은 데 붙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피난 안내도에는 그 대피 동선이나 왕관기 같이 피난을 돕는 도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소화용품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화재 현장에서 이 벽에 붙은 피난 안내도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난을 위한 기본 정보들을 휴대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서 실제 화재 상황에서 계속해서 참고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제 화재 현장에서 제실자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실시간 화재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방송을 듣는 거랑
그리고 피난 유도 등을 보고 그걸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약간 방송 같은 경우는 청각 정보라는 한계가 있고 피난 유도 등 같은 경우도 관리가 계속 되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항상 따라왔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용함과 동시에 휴대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불이 어디서 발생했으며 어디로 번지고 있나 이 정도의 정보는 제실자가 알고 있어야 대피로와 소화용품을 알맞게 사용해서 초기 대응 시간도 감축하고 올바른 대피의 가능성이 향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래 화재 감지기와 경보기의 원리는 화재 감지기가 감지를 하면 그거 신호를 전달받은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경보기의 접촉 불량으로 경보기 자체 기계적 문제로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아예 감지 자체가 너무 요즘 민감하게 돼서 사소한 일에도 화재가 났다고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재를 감지하면 이 감지 정보를 경보기뿐만 아니라 아두이노에도 전달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가져온 건물 도면에 각각 구역을 담당하는 경보기가 사실 더 많이 있을 텐데요. 각각의 구역에서 신호를 항상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화재 신호가 오면 그 신호를 블루투스로 연결기기에 실시간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연결된 스마트폰에서는 앱을 통해서 자동으로 관리자가 없어도 웹에 그 감지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은 블루투스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웹을 통해서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그 건물의 실시간 화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만일 경보기가 울리면 앱을 통해서 실제 화재 발생 여부랑 그 위치를 바로 확인이 가능해서 만약에 앱을 켰는데 아무 데서 감지기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경보기가 잘못 울린 거니까 큰 대피가 필요 없고 만약에 감지기가 울렸으면 그 감지기가 건물의 어느 위치에서 울렸는지 어떤 사람이 확인을 빨리 해서 그에 대해서 빨리 소화를 하거나 아니면 알림이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먼저 블루투스로부터 정보를 받고 웹에 정보를 보내는 앱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비상 대피도를 이 관리자 앱에서도 필요하다면 켜서 볼 수 있게 화면을 마련해 두었고요. 이 옆쪽에 텍스트 구역이 예시로 1층 1구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화재가 발생한 구역이 있다면 그 신호를 텍스트로 변환해서 항상 이 좌측에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0.1초 간격으로 웹의 화재 정보를 업데이트 시키도록 플러그를 이용했고요. 그리고 건물에 대한 정보나 건물의 대피도 이런 정보와 건물 자체의 정보 그리고 그 화재 정보 이런 것들을 티니웹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웹에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앱에서 중요한 것은 화재 텍스팅 기능을 사용해서 화재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등록된 전 직원의 휴대폰에 화재 발생이라는 문자를 관리자가 없더라도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실자들이 화재 피난 정보를 얻는 앱의 계획도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앱 같은 경우는 평소 때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가 만약에 제가 있는 건물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건물명을 검색함으로써 건물 정보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0.1초마다 외부로부터 화재 정보도 같이 불러옵니다. 그러면 받은 정보를 가지고 만약에 화재가 났다면 우측에 동일하게 스티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제실자 앱에서 중요한 거는 화재 구역을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화재가 발생한 위치를 도면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연 영상 대신에 그 앱의 화면을 캡처해서 그 과정을 보여드리면 만약에 경보기가 울리면 여기에 제가 예시로 한 것은 이현시장 상가라는 건물인데 이렇게 건물명을 입력하며 검색을 누르면 정보를 불러왔다고 알려주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으면 옆쪽에 어디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알려줍니다. 그럼 1층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대피도를 눌러서 1층 대피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화재 구역 버튼을 눌러서 동일하게 1층을 누르면 어느 구역이
이 1, 2 구역이 어딘지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앱을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화재 감지기 신호를 아두이노를 통해서 제가 자의적으로 약간 그 원래 화재 감지기 신호의 원리가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감지기들이 신호가 연결되면 신호를 보내서 그게 경보기로 전달이 된다고 알았기 때문에 버튼을 통해서 제가 버튼을 누르면 평소 때는 쿨다운으로 연결해 있어서 0의 신호가 가다가 버튼이 눌러지면 전류가 흐르면서 1의 신호가 가도록 해서 각각 해당하는 버튼이 있고 그 버튼이 의미하는 감지기 구역이 있고 각각 다른 아두이노 핀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핀에 인풋되는 신호를 항상 읽고 있다가 그 수업 시간에 온도와 습도를 구별한 것처럼 그 짝대기를 써서 그걸 경계로 정보를 구획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역별로 감지가 되면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로 정보를 받는 앱의 어플리케이션 블록을 보여드리면, 일단 클록을 통해서 블루투스로 오는 신호를 0.1초 간격으로 받고 그것을 텍스트로 바꾸는 코드가 다음과 같고요. 중간에 티니웹 데이터베이스 코드가 들어가서 이 값은 블루투스로부터 오는 화재 신호인데 그 신호를 외부로 0.1초 간격으로 전송을 실시간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한 번 전 직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기능이고, 그리고 그 관리자 앱에서도 화재 구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블록이 다음과 같은데요. 그 화재 구역 버튼을 눌러서 그 층을 누르면 처음에 보여드리는 게 메인 화면인 스크린 1이고 나머지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총 6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 층에 대한 스크린이 있어서 총 7개의 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층을 누르면 그 해당 스크린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스크린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비상대 피도 같은 경우도 선택해서 볼 수 있게 하고, 관리자 앱에서 중요한 것은 티니웹 데이터베이스에 앱이 시작할 때 웹에 건물 데이터를 전송해서 세상에는 건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실자가 어디든 이 앱을 사용해서 화재 발생 시에 그 건물의 정보를 받기 위해서 관리자가 앱을 만들 때 애초에 정보를 보내는 태그를 그 건물명과 해당하는 정보 이렇게 해서 태그로 보내기 때문에 제실자는 나중에 자신의 앱을 통해서 정보를 불러올 때 건물명을 입력하면 바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정보가 불러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실자들이 화재 피난 정보를 얻는 앱의 블록을 설명드리면, 일단 버튼 기능을 이용해서 건물 이름을 검색받으면 그 건물 정보 이름이 붙은 정보들이 불러와서 건물 정보가 불러오고요. 0.1초 간격으로 화재 신호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러온 정보를 태그별로 동일 변수에 지정해서 같은 코드를 사용해서 이런 화재 구역과 대피도를 모두 열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7개의 스크린 중에 6개는 각각 층에 대한 화재 구역을 표시해주는 6개의 스크린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스크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화재 구역을 보여주는 옆에 비어있는 창입니다. 이 창이 원래는 건물 정보를 불러오기 전이니까 이렇게 비어있는데 나중에 건물 정보를 불러오면 캔버스 칸에 1층의 도면이 나오고 나머지 이미지 스프리트에 구역의 정보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정보가 다 들어간 후에 화재 신호가 오면 그 구역에 화재가 났다고 알려주면 그 구역의 이미지 스프리터가 원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가
비주얼로 바뀌면서 이 구역에서 화재가 났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이 소화된 후에는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실제로 시험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가 꺼져서 다시 킨 다음에 그래서 관리자 앱을 통해서 지금 블루투스를 연결하고요. 네. 연결이 되었고 이게 관리자용 앱을 사용하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폰이고 이게 만약에 제실자가 있다면 사용하는 휴대폰을 대신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앱을 키지 않더라도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지금 아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직원들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간다고 했기 때문에 약간 직원용 휴대폰이라는 가정하에 제가 미리 번호를 등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튼을 눌러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호를 보내니까 해당 휴대폰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문자가 갔고요. 그 문자를 보고 앱에 들어가서 건물명을 입력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건물명을 입력해서 건물 정보를 불러왔고요. 그렇게 되면 대피도를 다 열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2층 2구역 버튼을 눌러서 화재가 났음을 휴대폰에 알려가지고 화재 구역의 2층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화재가 났음을 알려줍니다. 만약에 1구역에서 화재가 났다가 2구역으로 화재가 번져가면 이런 식으로 그 경도가 보여져서 만약에 대피를 하게 되면 이 구역을 피해서 다른 대피 수단을 이용해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5개의 신호로만 작동이 가능하도록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네.